안녕하세요. 인변데스크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김한솔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제 인변데스크 주제는 올해 이제 1월 7일에 발생했던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사건에 대해서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방송에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사건은 이렇습니다. 1월 7일에 부산의 그 오피스텔 9층에서 20대 여성이 이제 추락하는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경찰은 이제 이 변사 사건에 대해서 범죄 혐의점이 없다라는 취지로 이제 내사 종결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가족들이 그 인터넷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에 우리 조카가 자살할 이유가 없다, 이거는 분명히 현장에 있던 다른 누군가에 의한 타살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수사해달라, 이런 식으로 수사가 촉구가 돼서 지금 계속 이제 수사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용의자인 그 가해자가 전 남자친구죠. 네. 2023년 3월부터 이제 교제를 해서 추락사 사망 당시에는 이제 이별한 상태였는데, 남자친구가 그 변사 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때는 나 그 현장에 있지 않았다 라고 알리바이 주장을 했다가, 피해 여성이 추락하는 장면이 찍힌 CCTV가 확보되자 말을 바꿔서 현장에 있었지만 그 사망과 어떠한 관련이 없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이다 라는 진술을 했다라고 일단 알려져 있습니다.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죠? 맞은편에서 CCTV가 찍혀 있는 게 있으면 그 CCTV 보면은 보통 자살을 하면은 투신된 사람은 그냥 뛰어내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뛰어내린 게 아니라 누군가를 피하는 듯한 모습으로 이제 창밖으로 나와가지고 그 난간에 매달려 있다가, 그렇죠. 이제 용의자가 와가지고 살짝 봤는데 매달려 있는 걸 보고 이제 뒤로 가요. 그러고서 여자가 추락하는 장면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통상 이제 자살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창문에서 뛰어내리면 될 텐데,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달려 있다가 그 손에 힘이 풀리니까 떨어지는 장면, 이걸 단순히 자살로 보기는 굉장히 어렵죠. 너무 어렵습니다. 네, 경찰이 처음에 이런 CCTV를 확인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사 종결을 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부실한 수사가 아니었나,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CCTV 장면에 보면 그 전 남자친구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용의자의 행적을 보면 사건 당일에 그 피해자 여성이 어떤 남성과 이제 야구 연습장 거기서 이제 같이 있었는데, 그 현장에 초대받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남자가 불쑥 찾아왔다고 했죠. 근데 그 가족들이 살아생전에 피해 여성과 그 용의자가 이제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폭언과 이제 협박, 폭행을 일삼았던 그런 정황이 이제 확인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날도 초대받지 않은 가해자가 현장에 이제 찾아왔으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직후에 남자친구가 어떤 경위에서는 모르겠지만 여자친구 집안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이제 폭행, 스토킹 등으로 신고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2회 정도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신고를 했었는데 처벌을 불원해가지고 접수는 안 됐던 것 같고, 그런 정황이 있는 상태에서 전 남자친구가 이제 그 정도로 집착이 심했던 거죠. 근데 현재 뭔가 썸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남성과 함께 있는 것을 보니까 화가 많이 났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과거에도 폭행 능력이 있었다 라고 하면은 그 집안에서도 어느 정도 다툼이, 소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 여자가 난간에 누군가를 피하듯이 난간으로 가서 떨어졌다 라고 하면은 추락에 대해서 남성이 과연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지는 의문인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변호사님께서 담당 검사였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이제 수사 지휘 내지는 보완 수사 요구를 하실 것 같으세요? 일단 이게 변사 사건이잖아요. 그러면은 부검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 당연히 사인은 이제 추락에 의한 상황이죠. 추락상이죠. 하지만은 몸에 폭행을 뭐 당한 흔적이 있다던가 그러한 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을 다른 정황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을 것 같고, 네. 그리고 현장과 관련해가지고는 분명히 싸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근데 싸움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창문을 넘어서 난간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말로 이렇게 너 자살해 해가지고 그거를 피해 여성이 창문에 매달리는 선택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무슨 흉기 같은 걸로 협박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흉기 같은 것이 있었는지 그러한 것을 좀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라고 했을 것 같고, 범행 직후에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그런 동선 추적,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피해 여성이 사실 생전에도 그 용의자를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신고를 했다고 하니까 그간에 그 피해 여성과 용의자 사이에 이제 나눴던 그런 카카오톡 내용을 이제 전부 입수해서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한번 수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경찰에서도 이 사건을 이제 다시 한번 재수사한다는 차원에서 그 생전에 있었던 폭행 협박을 이제 범죄 혐의로 입건을 해서 조사를 하면서 그 변호사 사건이 발생했던 사건 당일에 행적도 조사 중이라고 하니까 조만간 이제 조사 결과가 또 언론에 보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관련 언론 보도 또 나오면 2부로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